독서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독서를 하려면 그냥 많이 재밌게 읽기 습관을 들이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독서에 영향을 주는 심리 발달에서 독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기 조절력. 이 자기 조절력이라는 것이 아이의 독서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 이 자기 조절력은요, 자존감에도 긴밀히 원래는 자존감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자존감에는 세 가지 하위 요소,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자존감의 3대 기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존감의 중요한 3대 기본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 있고요, 자기 조절감이 있고요, 자기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참 그래도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효능감이고, 자기 조절감은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자기 조절감이고, 자기 안정감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자존감에 대한 제가 강연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초등 사이다라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초등 사이다에서 제가 자존감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요. 그 강연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독서에 관련된 거니까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 또 독서와 연관된 자기 조절력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기 조절력은요, 일단 독서와 연관지어서는 자기 조절력이 높아야 우리 아이가 독서 인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조절력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내가 내 의지대로 막 자유롭게 막 하면 그럼 그냥 마음대로 막 놀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내 의지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자기 조절력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조절력이 언제 주로 생기냐면, 안타깝지만 지금 자녀분이 이미 초등식이라면, 초등식이도 늦지는 않아요. 제가 초등식이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결정적인 시기는 초등 이전에 자기 조절력이 거의 다 형성이 돼요. 특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뗄 때 있죠. 늘 기저귀를 채우다가 이제 기저귀를 떼게 하는 그 즈음이 자기 조절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죠. 나에게는 원래 욕구가 있었어요. 신체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중에 이제 배변의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응아가 마려우면 그냥 응아를 하기만 하면 됐어요. 기저귀가 있고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그래서 내 욕구를 조절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응아가 나오면 응아만 하기만 하면 됐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엄마가 기저귀를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통을 하나 갖다 주면서 여기에다가만 응아를 하래요. 이게 응아통이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갑자기 자기 조절력이 필요해집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나의 욕구를 조절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 조절의 주체는 나의 의지고요. 조절의 대상은 나의 욕구입니다. 둘 다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의지로 나의 욕구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응아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불에다가 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때 부모의 양육 과정, 양육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심하게 통제를 하거나 어떤 수치심을 주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응아 하다가 좀 옆으로 샜네? 어디에 좀, 팬티에도 묻었네? 괜찮아. 그래도 너가 이렇게 응아를 여기 와서 화장실 와서 응아하려고 했구나. 아이고, 잘했어. 이러한 과정을 갖추면서 조절력에 무언가 보탬을 주는 방향으로 조절력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쉬했어. 야, 엄마가 너 때문에 매일 빨래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정도는 그나마 좀 양호한 거죠. 예전에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집에 가가지고 소금 받아오라, 막 그런 것들. 이거는요, 그러니까 수치감을 주면서 자기를 조절하게 시키는 건데, 이렇게 수치감을 주면서 조절을 하게 하면 이건 조절력이 생기지 않고요. 자기 통제력이 생깁니다. 자기 억제력이 생겨요. 자기를 지나치게 억누르고 그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못 가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냥 화장실을 꾹 참고 집에 가서야만 화장실을 볼일을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 조절력이 지나치게 좀 통제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러한 의지로 자기 조절력을 하는 아이들이 책을 잘 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책 읽기는요, 생각보다 익숙해지고 거기서 스토리를 끌어내기 전까지는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엄마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혼자 책장을 넘기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면 달려가고 싶어. 그런 걸 나의 욕구를 조절하고 일단은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력이 중요해요. 독서에 있어서는. 선생님, 근데 우리는 아이는 이미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인데 자기 조절력을 어떻게 높이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시기는 초등 이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나가기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귀를 가는 그때부터가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초등 시기도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늦지는 않았습니다. 초등 시기에 자기 조절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멈추게 하는 겁니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멈추게 하는 게 자기 조절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등 시기까지는.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안타깝지만 좀 늦어요. 네.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그건 중고등학교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자, 멈추게 한다는 건 뭐냐면, 초등 시기 뭐 저학년일 수도 있고, 중학년일 수도 있고, 고학년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를 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세요. 아이가 막 무언가를 합니다. 네. 뭐 숙제를 막 하고 있어요. 학원 숙제일 수도 있고, 학교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앉아서 뭐 종이접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블록 쌓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그만. 엄마 나 조금만 더 하고요. 나 이거 더 하고요. 그만 멈추고 와서. 네. 자,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런 착각에 빠지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막 뭘 몰두해서 하고 있으면 너무 기특해. 그리고 이 집중력을 흐트리고 싶지 않아. 이게 얼마만에 찾아온 거야? 우리 아이가 지금 막 책을 읽고 있네? 오랜만에?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을 넘깁니다. 그리고 다 했니? 이제 밥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닙니다. 밥 먹을 시간 되면요, 딱 끊고 밥 먹으라고 하세요. 간식 먹을 시간 되면 이제 간식 먹으라고 하세요. 이겁니다. 밥 먹고 다시 해. 지금 간식 먹을 시간이야. 엄마 나 종이 좀 더 줬고 나 좀 더 놀고. 아니야. 간식 먹을 시간이야. 간식 먹고 더 해. 간식 먹고 더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 그냥 밥 먹어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간식 먹어 그러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간식 먹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 순간 멈추고 간식 먹고 다시 가서 그걸 합니다. 이렇게 그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지금 재밌는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뭐 탑쌓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를 일단 끊고, 이게 심지어 독서라 하든 아니면 학습지를 풀고 있는 것이든 공부 중이든 마찬가지로 일단 끊고 먹고 간식 먹고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게 합니다. 이게 자기 조절력을 키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 의지로 지금 내가 무언가 계속 몰입하고 있던 것들을 탁탁 끊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시로 막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간격이 있죠. 보통 초등 수업은 40분입니다. 예. 그러면 40분이라는 간격을 두고 무언가를 몰입했으면 일단 쉬게 하고 끊게 하고 다시 또 몰입하게 하고 끊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그래도 한 두세 시간에 막 몰입하는데 그거 계속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제가 약간 지나친 비약을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폐 성향을 지닌 아이들이 있어요. 자폐 성향을 지닌 아이들도요,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것에는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몰입합니다. 네, 몰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몰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건 내가 몰입하고 있을 때 딱 선을 끊고 내 의지로 잠깐 거기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 이게 자기 조절력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기 조절력이 되는 아이들은요, 일단 책을 잡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책을 골라라 그러면 책을 골라서
빠르게 안 씁니다. 그 시간을 고르면서 막 버티거나 막 하기 싫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조절력으로 딱, 아, 그래, 일단 책 골라. 앉아. 딱 됩니다.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것이 일단 독서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발달, 심리 발달의 어떤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딱딱 끊어주세요. 끊어주는 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자존감의 3대 기본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독서 능력뿐 아니라 이러한 자기 조절력은요,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예. 그건 나중에 그 자존감 관련된 제 유튜브 강연에서 보시고요. 자, 일단 오늘 독서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기 조절력이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책을 읽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